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8페이지 기한이죠. 일단 너희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죠? 기한입니다. 판례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첫 줄에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매도할 때까지는 매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다. 자, 존속 기간이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기한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요 임대차 계약은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이런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 중요합니다. 종료 보시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종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확정기한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언젠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내일 뒤질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5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개념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서 조건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기한도 못 붙이고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뿐만 아니라 기한도 못 붙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어음수표행위죠. 어음수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급일, 기한은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4번 기한부 법률행 효력에서 1번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과 비슷합니다. 침해가 금지된다는 말도 나오고요. 조건처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2번 기한 도래 후에 효력해서 152조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간단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져요.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키지 못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조건의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기한은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키지 못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기한의 이익이 나오죠. 실제로 이 기한 편에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기한의 이익인데 먼저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을 정했어요. 갑이 채무자고 을이 채권자겠죠. 그러면 이 12월 30일이라는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누가 좋으냐, 요 문제인데 언뜻 생각을 해보면 12월 30일이 되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한은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의의를 보시면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어떻게 해요?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죠. 그러면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좀 자세히 보면은 2번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가 나와요. 1번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임치계약입니다. 임치라는 말은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상임치계약에서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임치인 물건을 맡긴 사람을 말해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물건 보관 계약인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임치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무상인 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상인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3번 양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유상행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3번 기한의 이익의 폭인데 원칙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지만 포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기억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 줘야죠. 그건 뭐예요? 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뭐가 있는 거죠?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5년 상한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생겨가지고 2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요. 은행에서 중도 상한 수수료라는 걸 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자신에게도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손해배상해달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이란 말이 어감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한 수수료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 뭐인 거죠? 손해배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우측에 4번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 나옵니다. 의 남아있고 상실 사유가 총 4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는 뭐 중요하지 않고 3가지가 중요하겠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요. 효과입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갚는다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겠죠.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좀 지엽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안 나올 건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바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을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고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바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갚아야 안 갚아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뭐가 원칙이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안 갚아야 비로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기본 예제가 나오는데요. 작년도 시험 문제죠.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르면 일단 기억, 사용대차는요 무상입니다. 따라서 무상이기 때문에 채무자인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기억, 사용대차의 차주는 기한의 이익이 있죠. 이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차라는 말이 뭐냐면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대차라고 합니다.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채권자고요.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차주, 채무자고요. 요 대차가 3가지가 있거든요. 소비대차,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계약이 소비대차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입니다. 물론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죠.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요.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주기로 하는 것이 사용대차고요. 임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임대차는 뭐죠? 유상인 거죠. 그러면 사용대차는 항상 무상이니까 채무자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차주에게만 기한이익이 있고요. 대주에게는 기한이익이 없어요. 이에 반해서 임대차는 항상 뭐예요? 유상이니까 차주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대주인 임대인에게도 뭐가 있는 거죠?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기억 사용대차의 차주는 뭐가 있는 거죠?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니은번 임대차에서 임차인 기한이익이 있고요. 디귿번 무상 임치계약에서 수취인도 뭐가 있죠? 기한이익이 있죠. 4번 리을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예요. 그럼 무상이죠. 그러면 채무자만 기한이익이 있는데 채무자인 차주는 뭐가 있는 거죠? 기한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차주도 뭐가 있는 거죠? 기한이익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잘못 읽었죠, 그죠? 디귿번 무상 임치는 채권자인 누구만요? 임치만 기한이익이 있죠, 그죠? 따라서 수치는 기한이익이 없으니까 디귿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기한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뭐죠? 4번이고 조심할 것은 이거를 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막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구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용어 정리 차원에서 따로 정리하시는 거고 기한의 이익에 대해서는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챕터 11에 가지고 뭐가 나오죠?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은근히 나옵니다. 그죠? 일단 뭐 개념은 설명드릴 게 없고 보충 규정인 155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다만 기간에 관한 부분은 공법적 영역에도 다 적용된다. 따라서 기간은 민법에다 규정해 놓고 행정법이든 뭐든 모든 법에 다 준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간의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1번 자연적 계산 방법 당연한 말이 나오고요. 2번 역법적 계산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가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결과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 종료일이 같아져요. 그 다음에 연령처럼 초일을 산입하게 되면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일이 다르게 되고요. 종료일은 하루 전날이 되는 거죠. 전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2월 10일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1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끝나는 3월 10일 자정이 되는 거예요. 날짜가 같죠? 근데 만약에 나이를 계산할 때 2월 10일 날 출생했다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얘가 성년이 되는 날짜는 19년이 지난 후 2월 10일이 아니라 뭐죠? 9일 자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초일 불산입의 원칙에 따라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같아지고요.
만약에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뭐죠? 시작한 날 하루 전날이 된다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기간의 만료점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계산에서 주의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자, 또 2항에서 나와 있고 3항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해당하는 날짜가 없으면 그달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6월 달은 31일 날이거든요. 30날이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5월 31일부터 한 달이다. 그러면 끝나는 날이 뭐가 돼요? 6월 30일이 돼야 되는데 6월 달은 30일이 없기 때문에 뭐죠? 30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날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다면 그달 종료일이 뭐가 돼요? 끝나는 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161조인데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가 2월달이 며칠까지 있죠?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2월 29일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요 2월 29일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다. 그러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니까 다음 날이 끝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3월 1일이 그 다음 날이라면 3월 1일도 3일절에서 뭐가 돼요? 공휴일이 되니까 실제로 끝나는 날은 며칠이 되는 거죠? 3월 2일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한 겁니다. 그죠? 정리해 볼게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가 같아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연령을 계산하게 되면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포함시키는 결과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고요. 시작일 하루 전날이 뭐죠? 끝나는 날짜가 되고요. 만약에 끝나는 날짜에 그 날이 없으면 그달 마지막 날이 끝나는 날이 되고요. 그달 마지막 날이.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끝나게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맞죠? 2번. 채무자가 담보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2015년 5월 30일 10시부터 1개월이라 라고 하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끝나는 날이 6월 30일 자정이어야 하는데 6월 31일 자정이어야 하는데 6월 달은 30일이 없기 때문에 6월 30일 자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는 질문은 X고요. 10시가 아니라 뭐죠? 그날 자정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 어린날이죠. 이면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게 되고요. 5번.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오늘은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챕터 10에 해가지고 소멸시효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